인류가 그토록 찬양해 마지 않던 가상세계의 화려한 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 위에 떠 있는 클라우드와 형체 없는 알고리즘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믿었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실체는 지독하게 무겁고 뜨거운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기계를 설계하겠다던 천재들이 지금 어디에 집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화려한 모니터 앞이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위에서 도면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트의 세계가 원자의 세계를 집어삼키는 이 기이한 현상을 저는 에너지 연금술이라 부릅니다. 이 연금술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물리적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거대한 토목 공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다 보십시오. 매끄러운 유리 액정 너머로 흐르는 정보들은 마치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지겠지만 그 이면을 지탱하는 하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성형 AI가 그려내는 화려한 이미지 한 장이나 우리가 던지는 가벼운 질문 한마디는 사실 거대한 물리적 압착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대중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을 것을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쳤지만 정작 이 괴물이 가장 먼저 탐한 것은 인간의 거실을 밝히는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의 AI 열풍은 기초공사도 없이 층수만 무한정 높여 올린 초고층 빌딩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나 그 집안은 이미 붕괴의 전조를 보이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역사의 설계도를 다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지독한 에너지의 갈증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건축물이 층수를 높일 때마다 인류는 매번 에너지의 임계점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18세기 영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유럽의 주된 에너지원은 나무였습니다.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밥을 짓는 모든 일에 나무가 쓰였지만 숲은 사람들의 욕망보다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나무 가격이 폭등하고 난방을 못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그 시기는 지금 우리가 겪는 전력 대란의 원형입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인류의 성장이 여기서 멈출 것이라며 절망했습니다. 성장의 한계라는 공포가 런던의 안개처럼 도시를 덮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그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석탄이라는 새로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보다 수십 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석탄을 땅속 깊은 곳에서 파내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비로소 지열과 지상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석탄은 단순히 땔감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탄생시켰고 기차와 공장을 돌리며 대량 생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자 경제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당시 나무가 부족해 겪었던 고통은 역설적으로 석탄이라는 고밀도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제했고 그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고래 기름 위기 또한 훌륭한 예시입니다. 밤을 밝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고래 기름의 가격이 고래의 멸종 위기와 맞물려 폭등했을 때 인류는 다시 한번 어둠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포경선들은 더 멀리, 더 위험한 바다로 나갔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핍은 땅속의 검은 황금인 석유를 찾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석유의 발견은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동차와 항공기 그리고 현대화학 산업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축조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 문명이 멈추려 할 때마다 인류는 더 위험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고밀도 에너지를 꺼내어 그 위기를 돌파했고 그때마다 경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도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 원자력을 소환하는 과정 역시 이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구글 검색 한 번에 들어가는 전력보다 인공지능 연산 한 번에 소모되는 전력이 최소 수십 배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성장의 병목 현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내놓는 새로운 칩들은 처리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 칩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의 포식자들이 왜 전기가 부족해 지능의 진화가 멈출 것이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쉬어야 하고 바람이 멈추면 가동을 중단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인공지능의 거대한 두뇌를 지탱하기엔 너무나 변덕스럽고 나약한 가림막일 뿐이라는 것을요.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일정한 전압의 전기를 기저, 부하, 베이스로드로 요구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주는 불확실성은 알고리즘의 정교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결국 자본은 인류가 가진 에너지 중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안정적으로 거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핵의 심장부로 다시 손을 뻗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아닙니다. 20여 년 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악몽으로 인해 숨죽이고 있던 원자력이라는 거인이 야의 구원자라는 가면을 쓰고 화려하게 복귀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원자력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 아니라 인류 지능의 진화를 가능케 할 유일한 배터리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이토록 냉혹하고도 빠릅니다. 어제의 금기가 오늘의 황금알이 되는 과정에서 수조 달러의 자금이 이미 원자력 밸류체인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복귀 뒤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물의 전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 거대한 핵 분열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천문학적인 양의 냉각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의 심장부인 데이터 센터 역시 기계의 비명을 잠재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탑이 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인 가뭄과 기후 변화 속에서 핵과 AI가 동시에 물을 요구하는 상황은 구조적인 모순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좁은 입구에 두 마리의 거대한 포식자가 동시에 머리를 밀어넣는 형국입니다. 강물은 뜨거워지고 인근 생태계의 압력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전기를 얻기 위해 핵을 택했지만 그 대가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수자원이라는 또 다른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농업 용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곧 농민과 빅테크 기업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영토 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서늘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십시오. 그곳에 필요한 전력은 웬만한 중소국가 전체의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동해안과 남해안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올 혈관인 송전망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와 지독한 보상 문제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의는 흐르고 싶어 하지만 땅 위에 이해관계라는 마찰력이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심장에서 뿜어낸 피가 말단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해 손끝부터 괴사가 일어나는 초기 증상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그 공장에 불을 켤 성냥 하나를 어디서 가져와야 할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모순된 설계도 위에 서 있습니다. 송전탑 하나를 세우는데 10년이 걸리는 나라에서 1년이 다르게 진화하는 AI 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발표나 경제 지표상의 전력 예비율은 아직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전력망의 과부하로 인해 특정 지역의 데이터 센터 허가가 전면 중단되거나 공장 증설이 무산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전력 계급 사회의 서막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상류층이 전기를 독점하기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의 생활 전력이나 전통적인 제조업의 에너지는 점차 뒤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은 이제 더 이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공재가 아니라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자만이 가져가는 경매 물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송전탑 하나를 세우지 못해 쩔쩔매는 사이 인공지능의 거대한 허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갉아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에어컨의 냉기보다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서 챗GPT의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돌아가는 냉각팬의 회전력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세상. 그곳에서 에너지는 곧 권력이며 그 권력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가들의 손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가가 전력을 공급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발전소를 짓고 스스로 전력망을 장악하려는 에너지 자급자족계 시대로 진입한 것이죠. 과거의 에너지 위기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듯 지금의 전력 위기도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건축 기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두 설계자, 빌 게이츠와 샘 알트만의 문법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들의 행보를 추적하다 보면 다가올 미래의 부가 어디로 침전될지 그 선명한 궤적이 보입니다. 먼저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를 보십시오.
그는 철저한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을 따릅니다. 게이츠는 원자력이 가진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도 기존 전력망의 뿌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거대한 하중의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나트륨 냉각 고속로는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게이츠는 와이오밍주에 폐쇄된 석탄 발전소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엔 이미 기존의 송전망과 냉각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건물에 골조는 남겨둔 채 내부 설비만 최첨단으로 바꾸는 리모델링 전략입니다. 이는 수십 년의 노하우와 국가 정책이 맞물린 장기전이며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점진적이고 견고한 건축입니다. 게이츠는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반면 샘 알트만의 오클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해커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게이츠가 거대한 단지를 꿈꿀 때 알트만은 아주 작고 세련된 핵 배터리를 꿈꿨습니다. 트럭에 실어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이 작은 원자로 SMR를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꽂아 넣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인허가나 송전망 구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알트만은 원자로의 외관조차 혐오 시설이 아닌 현대적인 갤러리처럼 디자인했습니다. 대중의 심리적 저항선을 미학으로 돌파하려는 것이죠. 이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점유하려는 공격적인 설계입니다. 국가의 전력망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전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야심입니다. 만약 알트만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거대 테크 기업들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 독립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한민국 또한 이 SMR 시장에서 생존을 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땅에 SMR을 세울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택한 전략이 바로 기술의 수출과 합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SMR 기업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설계도에 한국의 시공 기술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동거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설계는 미국이 하고 실제 건물을 올리는 노하우는 한국이 제공하는 하청기지의 역할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핵심인 설계 권한과 노심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 능력만으로는 다가올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진정한 주도권을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기회와 지독한 소외라는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전쟁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이제 국가 간의 지정학적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나는 곳에 군대가 파견되고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전력망과 핵심 광물이 있는 곳이 그 전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자국 내 전력망을 재구축하고 중국에 의존하던 에너지 공급망을 끊어내려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 세계 구리 재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핵심 광산 지분을 쓸어 담으며 에너지 패권의 기초를 다져놓았죠. 미국이 인공지능의 뇌인 반도체 설계를 쥐고 있다면 중국은 그 뇌를 돌릴 혈액인 광물과 인프라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6년의 세계는 지능의 주도권을 쥔 자와 물리적 하드웨어의 주도권을 쥔 자들 사이에 거대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에너지 주권이 곧 기술 주권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고 그 전기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결국 타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되는 미래에 누군가 그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쥐고 있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안보 위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친 듯이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망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의 자산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벼운 것들에 열광해 왔습니다. 플랫폼 기업,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 복제가 쉽고 확장이 빠른 것들이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대의 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겁고 뜨겁고 복제 불가능한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력기기의 슈퍼사이클입니다. 변압기와 전선은 한 번 설치하면 교체 주기가 20-30년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망 노후화와 AI 데이터 센터의 폭증이 맞물린 지금의 수요는
단순한 단기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인프라의 대전환기입니다. 한국의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역대급 수주를 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가 다시 세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생태계입니다. 대형 원전은 짓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사회적 갈등도 심합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SMR은 에너지의 사유화라는 빅테크의 욕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록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과 협력하는 국내 시공사 및 부품사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설계도는 미국이 그릴지언정 그 정교한 원자로를 실제로 깎고 조립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의 제조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 관리 시스템, 쿨링입니다. 기계는 돌릴수록 뜨거워집니다. 인공지능이 연산을 지속할수록 서버실은 용광로처럼 달아오릅니다. 이제 에어컨으로 열을 식히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서버를 특수 액체에 담가시키는 액침 냉각이나 고도화된 순행식 시스템이 필수적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먹는 괴물을 달래기 위한 냉각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차세대 인프라의 숨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다시 물질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가상세계가 찬란하게 빛날수록 그 뒤편에서 웅궁거리는 발전기의 소음과 뜨겁게 달궈진 구리 전선의 비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부의 흐름은 늘 결핍을 향해 흐릅니다. 지능이 흔해진 시대에 진짜 귀해지는 것은 그 지능을 현실에 구현할 물리적 에너지와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여전히 모니터 속의 화려한 UI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 거친 콘크리트와 굵직한 전선, 그리고 해변료가 타오르는 원자로의 심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곳에 다가올 10년의 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환경단체와의 갈등, 송전망 부지 확보를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핵 폐기물 처리라는 인류의 숙제까지. 하지만 자본주의는 언제나 그 갈등의 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탐욕의 엔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하고 그 길목에 미리 가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AI라는 가상세계의 거인이 어떻게 현실의 원자력을 소환하고 전력망이라는 붉은 혈관을 통해 세상을 재편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전기를 넘어 그 전기를 만드는 재료와 그 전기를 실어 나르는 금속의 전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벼운 것에 속지 마십시오. 무거운 구조를 읽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력 전쟁의 숨은 승자, 구리 광산을 장악하기 위해 벌어지는 글로벌 큰손들의 은밀한 움직임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짜 기회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압이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르고 열기가 모이는 곳에 권력이 모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이 거대한 에너지 연금술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을 깨우는 마스터였습니다.